26학년도 한과형 입시입니다. 2단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한과형에서 화학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관련된 문제고요.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새끼 문제가 8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해변에 수거한 물질을 영재는 바닷물로 씻었어요. 씻어서 지름이 5mm보다 큰 고체는 걸러내고요. 제거하고, 자, 5mm 미만의 고체 물질. 자, 이 고체 물질이 플라스틱이고요. 이 플라스틱은 C하고 H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C하고 H, 그러니까 이건 탄화수소네, 그치? 모래는 SiO2 이산화규소, 조개 껍데기는 탄산칼슘이죠, 그치? 이걸 확인하고 실험에 필요한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조사하여 다음과 정리하였다. 자, 바닷물의 밀도는 1.02, 물보다 약간 좀 크네, 그치? 그 다음에 모래가 1.8인데요. 자, 모래보다 밀도 큰 액체는 실험에 사용할 수 없다.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염산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으면 가라앉습니다. 왜냐면은 모래보다 밀도 큰 액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탄산칼슘이 염산과 반응하여 기체 니은을 발생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반응은 좀 유명한 반응식이에요. 내가 화학 약론할 때 이 정도 기억해라. 기억나요? 자, CaCl2가 생기고요. 자, H2O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 CO2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니은은 CO2일 거고, 자, 요거는 염화칼슘인데 요 기억은 따라서 CaE 플러스인 이온이 될 거야. 기본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염기고요. 염기. 자, 염해가 수분에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염산. 염산은 산입니다. 얘는 이제 산염기 반응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염산에 녹는 현상, 이 반응하는 현상은 화학 변화고요.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은 물리 변화예요. 이 차이가 바로 성질 변화 유무인 물리 변화 화학 변화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 얘는 화학 변화이다. 얘는 물리 변화이다. 자, 물리 변화는 딱 세 개만 좀 기억해놔. 자, 여러분, 상태 변화, 솔리드가 리퀴드 되고 가스 되는 거, 승화. 알겠어? 그 다음에 확산이에요, 확산. 세 번째 뭐였습니까? 자, 솔리드가 이 아쿠아 되는 거, 얘를 용해라고 그래, 용해. 알았어? 요 융해와 용해 싹 다 뭐예요? 물리 변화예요. 알겠죠? 기본 문제였고요. 자, 플라스틱이 연소되면 기체 A와 순기가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체 A는 당연히 뭡니까? CO2죠. 이 석유에서 반응하여 이 앙금을 생성한다. 자, 온도이 일정한 조건에서, 자, 온도이 일정하면은 부피는 뭘이지, 그치? 자, 생성된 A와 부피 B가 순기 부피가 1대1이래요. 자, 그럼 이 플라스틱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비율을 구하러 이유 설명. 자, 여러분 이거 이거 연소 반응 내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그치? 얘랑 O2랑 반응하면 C는 CO2가 되고요. 자, H는 여러분 수증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개수 맞추기가 중요한데요. 이게 X이기 때문에 X를 쓰고요. 수소는 Y계지, 그치? 여기다가 2분의 Y 하면은 여기는 Y계죠. 그럼 여기서 산소 개수가 얼마예요? 자, 2X가 되고요. 1이니까 2분의 Y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여기다 2를 나눈 요거를 싹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예. 자, 그러면 지금 기체 A마 수증기 부피가 1대1이래요. 그러니까 얘랑 1대1이란 소리야. 그럼 X는 2분의 Y지, 그치? 그러면 2X는 Y지, 그치? 그러니까 Y가 1일 때 X가 1일 때 Y는 2지, 그치? 그러니까 1대2네, 1대2. 에? 자,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 답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기체가 CO2거든요. 석회수가 CaOH2예요. 그러면 CO2랑 만나면, 자, 이거 CaCO3가 되고, 이게 이렇게 돼. 이거 유명한 반응식입니다. 알겠지?
요거 암기해줘야 돼. 이거 암기 알겠지? 영재학교 역대 역사상 굉장히 많이 나왔던 화학 반응식입니다. 필수로 암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닷물과 에탄올의 혼합 용해를 가열할 때 온도 변화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각 구간에 대한 설명. 너네 있잖아. 그 스텝 3에서 이제 여기 이제 에탄올과 물, 혼합물 기억나?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의 물리. 끓는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물리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제 가열 시간이면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이거지, 그치? 여기가 78도고요. 여기는 여러분 대략 100도였어요. 기억나요? 얘를 가열하면은 78도에서 에탄올이 끓어나서 냉각이 모이고 다 기화가 되면 올라갔다가 100도가 돼서 이제 그때서야 물이 여러분 분리가 돼요. 근데 얘는 에탄올과 물이 아니라 바닷물이죠. 용액이지, 그치? 얘요? 그러면 78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약간 높이 끓어요. 왜냐면은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데 바닷물이 방해하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니까 약간 높게 끓는다. 그거를 기억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이제 물이 빠져나오는데요. 물도 마찬가지로 100도에서 나오는 게 여기가 100도, 여기 100도야. 여기 100도인데 약간 높은 데서 끓어요. 여기가 100도입니다. 여기가 점점 여기. 왜냐면 이게 혼합물이기 때문에 바닷물이잖아, 그치? 그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끓기가 어려워요.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1구간은 말이다. 가열하면서 전체 용액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고 2구간은 끓는 낮은 에탄올이 먼저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는 78도 아니야, 그치? 끓기 시작한다는 거. 이때 공급된 열에너지 대부분이 에탄올 기화에 사용되므로 온도 변화 크지 않습니다. 3구간은 에탄올이 거의 끓어나간 뒤에 남아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 4구간은 바닷물이 끓는 구간이야. 바닷물은 순수한 H2가 아니죠. 소금 등 염 같은 게 녹아 있어서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높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열이 되면서 물만 증발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방해하는 소금 입자. 그러니까 염이죠, 염.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염. 염들이 물에 끓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와 액체 섞인 혼합물을 분리할 때 거름장치를 그림으로 그리래. 거름장치. 그리면 돼, 이거. 알았어? 거름장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답이에요. 답인데 중요한 거는 올바른 사용 방법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깔대 끝을 비커 벽면에 이렇게 붙이는 거, 유리막들 따라 용액을 붓는 거, 알겠지? 거름제 깔대 밀착을 하는 점들을 고려해서 정확히 나타내야 돼요. 이게 빈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류 장치도 예상되지, 그치? 이것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경이 5mm 미만인 고체 물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나 모래나 조개 껍데기예요. 자, 바닷물의 혼합물을 이것과 그 바닷물의 혼합물을 거름지 사용했고 고체액체 거른 후에 거름 중에 남아있는 고체 물질에 염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탄올 색채하였다. 영재는 거름 중에 잘 마른 고체 이들이 이거지, 그치? 분리해내고 거름 중을 통과한 바닷물과 에탄올이 섞인 용액을 얻었다. 자, 거름 중에 남아있는 세 가지 고체 물질 이들이죠. 충분한 염산 수입 비익을 넣었더니 다음같이 변화. 여기서 우리가 조개 껍데기가 탄산칼슘이죠. 얘만 녹겠다, 그치? 나머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알았던 거.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비거 속의 물질의 모습. 자, 얘는 염산과 반응해서 없어졌고요. 플라스틱은 뜨게 했죠. 아까 밀도가 염산보다 어때요? 작지. 그 다음에 모래는 가라앉지, 그치?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비거 속에는 플라스틱 밀도가 0.95였고요.
염산이 떠 있는 거죠. 그치? 모래는 가라앉아가지고 있고요. 조개 껍데기는 탄산칼슘은 염산과 반응해서 없어진 겁니다. 조개 껍데기는 탄산칼슘이 이루어져 있어 염산과 반응하여 녹고 플라스틱과 모래는 염산과 반응하지 않는다. 이때 플라스틱은 염산 수용보다 밀도가 작아 뜨고 모래는 염산 수용보다 밀도가 가라앉는다. 자, 이 문제는 반응성과 밀도체를 함께 이용하여 최종 상태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조개 껍데기가 염산과 반응하여 사라진다는 점, 플라스틱은 뜨고 모래는 가라앉는다는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거름종에 남은 세 가지 고체 물질 중에서 모래만 분리하기 위한 방법. 자, 모래만 분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래요. 각 과정에서 분리 방법과 분리되는 물질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밀도차를 먼저 이용하고요. 그다음 화학 반응. 세 고체를 물에 넣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밀도가 이거로 작아 뜨고 모래와 조개 껍데기는 가라앉죠. 그때 플라스틱을 제거하고요. 가라앉은 모래와 조개 껍데기 충분히 염산을 넣는 거야. 화학 반응시키는 거죠, 그렇지? 그럼 조개 껍데기는 녹고 CO2 발생하고 모래는 염산과 반응하지 않죠. 그러면 거름 장치를 걸으면 모래가 최종적으로 남겠지, 그렇지? 이게 밀도차를 이용한 다음에 화학 반응. 방법 2는 뭐냐? 반대로 화학 반응하고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를 충분한 염산에 넣으면 먼저 화학 반응이죠. 얘만 반응해 녹죠. 남은 고체는 플라스틱과 모래인데요. 얘를 물에 넣으면 플라스틱은 뜨고 모래는 가라앉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거저 따라버리고 가라앉은 모래를 걸으면 되죠. 7번을 볼게요. 에탄올을 제거한 바닷물에서 순수한 물을 분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계하래요. 자, 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바닷물을 증류 플라스크에 넣고 가열한다. 그쵸? 여기에나 가열하면 아니라 우리가 물이 먼저 끓어나겠지. 여기 바닷물에 수많은 염들이 녹아 있는데 염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소금만 하더라도 녹는 점이 800도씨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집어넣으면은 물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그 냉각 장치로 모여서 액체를 응결시키면 되지, 그치? 그쵸? 이런 게 있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얼음은 순수한 물로만 이루어진 거야, 그치? 너 소금으로 얼리면 물만 얼어, 소금만 얼어, 둘 다 얼어? 물만 얼는 거 알겠지? 알지? 자, 그러면 냉동시키면 리퀴드만 얼음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얼음 표면에 약간의 염들을 제거해요. 비커에 얼음을 녹여서 순수한 물을 넣는다. 이런 방법도 있겠지, 그치? 어렵지 않지? 이런 것도 있어요. 역삼투법. 역삼투법은 여러분 심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심화를 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우리가 삼투압이 뭐예요? 삼투압은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빵 눌러서 이게 OATM을 눌렀더니 요 H가 제로가 된 거야. 그때 이 OATM을 물이 때리는 삼투압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만약에 OATM보다 더 크게 때리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오히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이 빠져나가요. 걔를 역삼투법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지? 방금 얘기한 게 삼투 현상이야. 삼투압. 여기 압력. 그럼 오히려 여기서 압력을 줘서 고농도에서 저로 물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 이 역삼투. 이렇게 해서 담수를 물을 얻을 수 있다. 자, 이 물을 얻었어요. 방금 전에 물을 얻었단 말이야. 순수한 물이겠지. 그 염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자, 바닷물로 같은 실험했을 때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맛을 이용한 방법 제외한다.
먼저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증발 접시 위에 이 문제도 물을 담고 가열하는 거야. 그러면 순수한 물은 남는 물질이 없겠지? 바닷물은 흰색 꽃이 염려 남는 거야. 그치? 또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은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닷물은 수많은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앙금을 우리 공부했다고 한다면 질산은 뭐예요? Ag NO3예요. 그럼 질산은과 반응시키면 순수한 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바닷물은 예를 들어서 NaCl이 있잖아요. 요 Cl-하고 Ag 플러스 반응해서 흰색 앙금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불꽃 반응 이용할 수 있지, 그치? 순수한 물은 색 변화가 없어요. 근데 바닷물은 나트륨 이온, 이 소듐 이온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얘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바뀌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